여러분, 원래 식탁 위에는 절대 이것이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불행을 불러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과 고난이 생겨나도록 만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원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식탁은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절대 올 한 해 식탁에 이것만은 올려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휴기간 제게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어느 풍수 유튜브를 보니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두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냐고 말이죠. 하여 저는 도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싶어 그 유튜버의 영상을 실제로 보니 이런 말을 정말 버젓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법 큰 채널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사람은 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베끼는 수준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반풍수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것은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안에 불행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조상님들 역시 절대적인 금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생화는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절대로 음식을 먹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곳에 올려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음식을 만드는 곳, 즉 싱크대 위에 꽃을 올려두면 안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여러분, 제가 국내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신라호텔, 조선호텔, 롯데호텔, 하얏트호텔, 아니 국내 거의 모든 호텔들을 매달 방문을 하고 또 그 호텔들의 식당뿐만 아니라 주방까지 매번 들여다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호텔들의 식탁들입니다. 이렇게 유명 호텔 그 어느 곳도 식탁에 또 주방에 꽃을 두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조선시대는 거의 모든 것이 다 풍수였어요. 특히 이 사진의 주인공인 광해군은 풍수에는 거의 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이 사람은 풍수 때문에 궁궐을 새로 짓기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광해의 수라상 위에도 꽃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 조선시대도 밥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는 간혹 있었고 또 지금도 간혹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는 있으며 또 서양에서도 간혹 식탁 위에 꽃을 올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나 축일, 즉 결혼식이나 약혼식 그 외 잔칫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거의 대부분 생화보다는 일회용 조화를 사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명 호텔 뷔페에서 음식 주변에 꽃이나 과일들로 된 모형들을 놓아두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느 곳이든 최대한 생화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절대 식탁에 꽃이 올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집안의 가난을 불러들이는 정말 최악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먹지 않을 음식물들을 절대 식탁 위에 올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과일을 접시에 담아 올려두면 좋다는 이야기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먹는 음식물은 그것이 과일이든 채소이든 그것이 보관되어야 하는 장소, 즉 냉장고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는 식복을 없애는 행동이라고 하여서 우리 풍수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는 과일 역시도 그러합니다. 네, 어떤 과일이든 식탁 위에 그것을 하루만 올려두면 그거 먹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밥상 위에 음식들을 올려두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였어요. 먼저 기다리는 누군가 들어오면 바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다음으로는 기원이나 치성을 올리는 경우가 또 그것이었습니다. 전자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리실 적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실 것이고 또 후자는 아마 밥상 위에 음식이나 물을 떠놓고 치성을 드리던 어머님의 모습으로 연상이 되실 거예요. 네, 이 경우는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탁에서 제사 지낼 일 없으시죠? 그리고 요즘은 음식 준비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죠. 맞습니다. 절대 식탁 위에 음식물을 올려두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식복을 없애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래는 개인 수저를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풍수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사진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개인마다의 음식들이 따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네, 유명 호텔의 고급 식당에 가봐도 거의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부자들은 거의가 다 개인적인 식사용품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것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여 최소한의 도구로 개인 수저까지는 가지는 것이 좋으며, 이것보다 조금 더 하시려면 개인 밥그릇, 개인 국그릇 정도, 그리고 수저, 받침대 정도, 또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개인 음식 받침대 정도만 준비하셔도 정말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식탁에서는 절대 테이블 모서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이는 식탁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리가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 따라 직책이 정해지는 것이며, 또 그 직책에 따라 대우를 달리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 상석이니 말석이니 하는 말도 있는 것이죠.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서리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또 대우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여 어디를 가시든 절대 모서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식사 중이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바로 밥상의 대용품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식사를 하시고 나면 반드시 밥상은 닦고 접어서 세워 두셨었죠. 네, 이것은 항상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식탁을 사용하기에 이곳 위에 많은 물건들을 올려두시기도 하실 거예요. 네, 택배 받은 물건도 잠시 올려두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외출했다 돌아오면 가방도, 그리고 그 외에도 일상에서 이곳에 올려져 있는 물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 이 식탁은 식복을 관장하는 영역이고, 또한 이 식복은 만복의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가능한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으며, 항상 식사를 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식탁 주변에 휴지통 반드시 치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식탁 주변에 휴지통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몇 미터이든 걸어서 버릴 수 있는 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집에 재물적인 문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린 다른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풍수는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없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이것이 무엇에 사용되는 물건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최고의 풍수법인 것입니다. 네, 앞서와 같은 반풍수들의 어리석은 이야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